인텔 CPU의 코드명이자 생산 과정에서는 공정과 관련이 있고 시장에서는 세대 구분을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온 이 이름들,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스마트폰이 그러는 것처럼 그때 우리를 열광하게 만들었던 추억의 이름들이죠. 다시 그때로부터 지금 9세대의 커피레이크 리프레시까지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인데요. 우리가 반도체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말해보라는 질문에 앞으로 AR, VR 시대를 맞아 게임을 비롯한 주요 컨텐츠들의 실행에 고사양의 PC가 요구되고 이로 인한 계속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물론 정답이긴 합니다만 70점 정도의 정답에 그치겠죠. 일반 소비자 시장을 넘어 서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이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매일같이 올라오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 사실은 모두 서버에 저장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커지고 있는 우주처럼 데이터들의 양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더 빠르게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4K, 8K 시대로 넘어가며 가속도가 붙게 되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충분히 정리가 되겠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근 몇십 년의 IT 업계의 흐름에 맞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곳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전환기에 특히 많은 반사이익을 본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례없던 근래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한 가지 배경이 자리합니다. 이런 장밋빛 시장에 중국이 뛰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황금광산에 대한 소문을 쫓아 도착한 곳에 황금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초호황이 끝난 반도체 업계에는 다시 치열한 경쟁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근의 반도체 시장의 상황은 몇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죠. 우선 가파르게 성장하던 스마트폰 시장마저 마이너스 성장세에 돌입했고 정체기에 들어선 지 오래된 PC 시장은 난데없는 CPU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경쟁사들과 격차를 유지하며 순항하던 인텔의 공정 미세화는 TSMC가 7나노 벽을 넘고 삼성이 7나노 EUV 공정 양산에 돌입한 이 시점에도 여전히 14나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정지연이라는 단어를 넘어서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우선 인텔은 10나노로의 이행을 계속해 시도해왔고 그러기 위해선 일부 생산 라인을 10나노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단순히 공정 미세화를 못하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라인만큼의 생산량을 잃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에 앞서 인텔 CPU 부족 사태와 그로 인한 가격 폭등은 이러한 원리로 진행되는 것이죠. 여기에 인텔 CPU의 보안 이슈가 겹치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 중요한 내용만 아주 간략히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 길게 늘어선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겠죠.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앞의 내용이 끝나지 않아도 뒤의 작업들을 함께 진행하게 되면 한 사이클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비순차적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약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CPU에서 미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 다음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효율 향상을 이뤄내는 것을 예측 실행이라고 하죠. 물론 틀렸을 경우나 혹은 접근 권한이 아예 없는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면 다시 해당 데이터들을 삭제하고 미리 실행한 명령어들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에 실행이 취소되어 처음으로 돌아간다 해도 캐시 메모리에 이 데이터의 흔적이 남는다는 데 있는데요. 그리고 이 흔적을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18년 1월 구글의 보안팀 프로젝트 제로에서 인텔을 비롯한 일부 제조사의 CPU에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인텔의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에 대한 걱정은 물론이고 보안을 위한 패치가 실행된 후에는 성능이 다소 하락하는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은 이렇게 제기된 보안 문제 때문에 저 같은 일반 사용자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영역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기를 이끈 주역, 오늘 이야기 나눈 데이터 센터 및 서버 시장의 IT 기업들입니다.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던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의 투자에도 제동이 걸리고 앞다투어 시설 투자에 열을 올리던 IT 업체들은 보안 문제가 해결된 이 다음 세대의 CPU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반도체 제조사들 입장에서 보면 IT 업체들이 CPU만 빼고 D램과 SSD만을 사주진 않겠죠. 혹여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해 놓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쉽게도 얼마 안가 이 D램과 SS 시장에 공급 과잉이 관찰되었고 바로 가격이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IT 업체들은 당장에 필요 없는 이 메모리와 SSD 재고를 필요 이상으로 확보해 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텔의 CPU 공급 부족 사태와 반도체 시장의 업황 악화, 이 두 개의 개별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CPU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10나노 공장으로의 이행이 계속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당 라인의 생산이 매몰된 것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것이 바로 인텔이 이 캐스케이드 레이크 기반 2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생산을 위해 안 그래도 부족한 생산 라인을 바로 이 서버용 제품 생산을 위해 할당을 하면서 이 CPU 공급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가 된 것인데요. 이 내용을 AMD와의 점유율 그래프를 내세워서 인텔의 판단 착오 정도로 해석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서버 시장을 향해 있는 인텔의 전략적인 포석이 담긴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올해 4월 캐스케이드 기반 2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가 출시되었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점 딱 두 가지만 정리해보면 먼저 최대 메모리 용량이 기존 1.5테라에서 4.5테라로 아주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있는데 얼마 전 이야기 나눈 옵테인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본격적인 뉴 메모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내용과 관련된 바로 앞서 이야기 나눈 이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소프트웨어 패치 시에 발생하던 성능 저하가 없이 하드웨어적인 변경을 통해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된 CPU가 출시가 된 것이죠. 이제 다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오면 2017년에 1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가지고 있던 이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새로운 프로세서를 기다리던 IT 기업들 앞에 드디어 새로운 프로세서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기다리던 CPU가 나왔으니 이제 반도체 업계가 작년같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되어 온 작은 호재가 이제서야 찾아온 것이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저해하는 일부 기사들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수단 논리의 오류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끊임없이 악재만 반복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버 시장과 일반 소비자 시장, 그리고 가격과 수요를 균형감 있게 분석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먼저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것은 일반 소비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살펴본 인텔의 전략적 포석이 의미하는 것처럼 업계는 바로 이 서버 시장,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데이터 트래픽에서 미래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과 수요 측면에서도 가격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편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수요가 증가한다면 업황은 유지가 되는 것인데 가격 하락에만 포커스를 잡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반도체 업계가 미래가 없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이야기들이 팽배한 것이죠. 50여 년의 지난 반도체 업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계속해 있어왔던 등락의 흐름 중에서도 이번 하락이 그렇게 극악스럽지 않았고 초호황이 보통 혹은 약간의 위기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현재의 업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다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새로운 서버용 CPU 출시가 가져올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 판단하는 일이 남았죠.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기사에서 찾으려 하는 것보다 기사는 단지 더 멋진 답안을 낼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수단에 머물러야 하는데요. 유력 언론, 이름 있는 권위자들의 머릿속의 정보는 정말 우습게 만들 만큼 엄청난 양의 정보가 데이터 센터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는 거대한 우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정보들 앞에서는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이른바 그 권위자들이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100개가 넘는 어제의 정보보다 오늘 정확히 알게 된 하나의 정보가 더 가치 있는 곳이 IT 업계입니다. 앞으로의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언론만을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의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